내 아들 때린 놈들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2007년 3월 어느 밤, 대한민국 재벌 회장이 직접 경호원들을 이끌고 클럽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여러 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말이죠. CNN은 이 남자를 한국의 마피아라고 불렀죠. 그런데 놀라운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비난 대신 속 시원하다, 나였어도 그랬을 것 이라는 댓글이 쏟아졌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은 법을 어긴 재벌을 오히려 응원했던 걸까요? 이 남자는 누구이고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3월에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둘째 아들이 서울의 한 클럽에서 종업원 8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8년이요. 한 사람을 8명이 둘러싸고 일방적으로 때린 겁니다. 아들은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승현 회장은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경호원들을 직접 동원해서 보복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그룹의 회장이 직접 나선 겁니다. 놀랍게도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요. 미국 CNN에서는 김승현 회장을 가리켜 한국의 마피아라고 보도했죠. 당연히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8명이 한 명을 때렸는데 아버지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비난은커녕 응원이 쏟아졌죠. 내 자식이 두들겨 맞고 왔으면 재벌이든 아니든 가해자를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겠냐며 김승현 회장을 감시하는 분위기였던 겁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과연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한화 김승현, 이 남자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승현은 1952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화그룹의 창업주 김종희 회장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김승현은 서울 명문 경기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멜로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에 드폴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 김종희 회장은 아들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남자는 단 맛쓴 맛 다 맛봐야 한다. 세상에 쓸데없는 경험이란 건 하나도 없다. 포연지기를 강조했던 아버지 밑에서 김승현은 강인하고 거침없는 남자로 자랐죠. 그런데 1981년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김종희 회장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너무나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김승현의 나이 겨우 29이었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한민국 재계 순위 6위의 거대 그룹을 하루아침에 물려받게 됐는데요. 저 젊은 사람이 과연 이 큰 그룹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나? 재계 안팎으로 걱정이 쏟아졌죠. 하지만 김승현은 달랐습니다. 과감한 결단력과 특유의 추진력으로 아버지가 남긴 한화그룹을 수십 배나 키워냈어요. 그런데 진짜 대단했던 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수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지거나 휘청거렸는데요. 김승현은 오히려 창조적인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았죠. 일본 산게이 신문과 로이터 통신까지 구조조정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칭찬한 거의 유일한 재벌 총수였던 겁니다. 사업에서만큼은 무서울 게 없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경영 능력을 가진 김승현이 유독 한 가지에는 약했어요. 도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한 여자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다니던 22살의 여대생이었죠. 이름은 서영민. 내무부 장관의 딸이자 서울대 수석 졸업생이었던 이 여자와의 만남이 김승현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팔불출로 만들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던 겁니다. 과연 서영민은 어떤 여자였을까요? 서영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김승현이 어떤 아버지였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서영민과의 이야기가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거든요. 때는 2007년 3월 8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김승현 회장의 둘째 아들 동원에게 갑자기 뜻밖의 시비가 걸려왔어요. 근처 클럽 종업원들이었는데요. 문제는 상대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려 8명이었습니다. 8명이 25살 청년 한 명을 둘러싸고 일방적으로 때렸죠. 동원은 특히 눈 부위를 심하게 다쳤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이 종업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때려놓고서는 자기들 명함을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불만 있으면 언제든지 와봐라. 대한민국 10대 재벌그룹 회장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저지른 짓이었죠.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승현 회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분노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내 아들이 8명한테 두들겨 맞고 눈까지 다쳤는데 가해자들은 명함을 던지며 비웃었다고? 아버지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아들 동원은 아버지에게 그냥 폭행죄로 고소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맡기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김승현 회장은 안 된다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경호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죠. 재벌 총수가 한밤중에 경호원들을 이끌고 직접 보복에 나서다니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변호사를 부르거나 합의금으로 조용히 해결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김승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아버지 김종희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단맛, 쓴맛을 직접 보여줄 작정이었죠.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김승현 회장은 먼저 노래방을 통해 그 클럽 종업원들을 불러냈습니다. 종업원 8명이 나왔는데요. 경호원들이 이들을 붙들어 청계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종업원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호소했죠. 저희는 전무님이 가서 사과하고 오라 그래서 왔을 뿐이에요. 자기들이 직접 때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김승현 회장은 이번에는 직접 그 클럽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을 이끌고 한밤중에 가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폭행한 놈들 데려와. 가게 측이 실제 폭행 가담자를 데려오자 김승현 회장은 아들 동원을 불러서 이렇게 일렀죠. 네가 맞은 만큼 때려라. 놀랍게도 김승현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종업원들의 눈을 집중적으로 가격했습니다. 내 아들이 눈을 다쳤으니 너희들도 눈을 좀 맞아야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100만 원을 던져놓고 술값이다 라며 유유히 나갔다고 해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이 사건은 결국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의 김승현 회장 모습도 화제가 됐어요. 변호인과 상의도 없이 갑자기 검사에게 검사님은 복싱에 대해 많이 아십니까? 라고 되물으며 주먹을 들어 복싱 자세까지 취했다는 겁니다. 변호인들이 진짜 혼이 나갈 정도로 경악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당한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솔직하고 인간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양로원에서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 끝에 2심에서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감형됐어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김승현은 오히려 더 인간적인 아버지로 기억됐어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 남자를 용서했을까요? 그 답은 김승현이 평소에 가족에게 보여줬던 한결같은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1982년 서울 정동의 한 성당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는 22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서영민이라는 여성이었는데요. 신랑은 바로 아버지를 잃고 29에 회장이 된 한화그룹의 김승현이었죠. 배두진 전 국회의장의 부인 허숙자 여사가 두 사람의 중매를 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보통이라면 재벌가 며느리가 됐으니 학업을 접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서영민은 전혀 달랐어요. 결혼 이후에도 학업을 절대 놓지 않더니 결국 서울대 약대를 수석으로 졸업해버린 겁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수석 졸업이라니. 남편 김승현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여성의 집안을 알고 나면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서영민의 조부는 이승만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서상환 전 장관이었고요. 아버지 서정환은 내무부 장관의 12대부터 16대까지 국회의원을 역임한 거물 정치인이었습니다. 참대에 걸쳐 장관을 배출한 명문가의 장녀. 그게 바로 서영민이었던 겁니다. 김승현은 이런 아내를 평생 자랑하며 살았어요. 장남 김동관이 하버드대에 입학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마다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큰아들이 애엄마를 닮아서 공부를 잘한다. 재계에서 팔불출 회장이라 불린 것도 무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옛말에 영웅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웅은 여자를 밝힌다는 뜻이죠. 실제로 한국 대기업 총수들 가운데 여성 스캔들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사람을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승현은 결혼 이후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의 외도 구설 없이 오직 아내만 바라본 남자였죠. 그렇다면 김승현은 아내를 위해 도대체 뭘 한 걸까요? 놀랍게도 그 마음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무려 250억 원이에요. 김승현이 아내를 위해 쓴 금액인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 흔적이 지금도 서울대학교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충격의 시작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로 서울대학교 도서관입니다. 김승현 회장은 아내 서영민 여사가 수석으로 졸업한 모교, 서울대 도서관을 위해 그 엄청난 돈을 쓴 거예요. 정확히는 김승현 장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무려 2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지금도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가보면 김승현 장서기금 스티커가 붙은 책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공부했던 그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을 선물한 겁니다.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우천홀이라는 건물까지 지어줬어요. 우천은 김승현 회장의 아호라고 합니다. 아내를 위해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지어준 거죠. 이 정도면 진짜 팔불출 맞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공부한 곳이니까 내가 돕는 건 당연하다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평생 아내 하나만 바라본 남자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들들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세 아들 모두 아이비리그를 졸업시켰어요. 장남 김동관은 하버드대학교, 차남 김동원은 예일대학교, 막내 김동선은 다트머스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세 아들 모두 미국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한 겁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식 자랑을 할 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승현 회장은 달랐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큰아들 머리가 좋은 건 아내를 닮아서 라고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공이 아니라 아내의 우수한 두뇌를 물려받았다고 늘 말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진짜 아내 사랑 아니겠습니까? 가족 사랑은 야구장에서도 빛났습니다. 한화이글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을 때였는데요. 김승현 회장은 아내와 세 아들을 모두 데리고 야구장에 나타났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화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죠. 그것도 최전방 좌석에서 열정적으로 응원했다고 해요. 심지어 이날 팬들에게 장미꽃까지 나눠줬다고 합니다. 재벌 회장이 직접 야구장에서 팬들에게 꽃을 선물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한화 팬들은 우리 회장님은 진짜 가족 같다며 열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남자의 진심은 가족에만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고 46명의 젊은 군인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평균 나이 24살.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였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겼죠. 이 소식을 들은 김승현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뉴스를 접한 그는 곧바로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내린 지시는 다른 기업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주자. 놀랍게도 김승현 회장은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일시적인 위로금이 아니라 평생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죠. 이건 국내 기업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성금을 내고 끝냈지만 김승현 회장은 달랐던 거예요. 유가족 중 취업을 희망한 38가족 중에서 24명 이상이 한화 계열사에 채용됐다고 하는데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김승현 회장이 매년 친필로 격려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바쁜 재벌 회장이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쓴 거였죠. 말뿐인 약속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화 이글스 경기에도 유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함께 야구를 보며 위로를 나누고 임직원들과 천안함 묘역을 직접 참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게 바로 진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천안함 유가족 한 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화에 취업하고 나서 삶이 안정됐습니다. 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게 헛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젊은이들의 가족을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평생 책임지겠다는 약속. 이게 바로 김승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의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선행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혹시 로버트 김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나요? 한화그룹에서 일했던 미국인 임원인데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수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로버트 김이 수감된 후에도 수년간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지원했다고 해요. 측근들조차 몰랐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를 끝까지 책임진 거죠. 돈 많은 재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문제가 생긴 직원과는 선을 긋거든요. 하지만 김승현은 달랐던 겁니다. 한화에너지를 매각할 때도 그랬습니다. 돈만 받고 팔 수도 있었는데요. 김승현 회장은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어요. 직원들 고용은 100% 승계해야 합니다. 회사를 팔아도 직원들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였죠. 이게 바로 진짜 경영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라크에 파견 나간 직원들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2000년대 초반 한화 직원들이 이라크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전쟁 직후라 치안도 불안하고 환경도 열악했던 시기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김승현 회장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광어회 600인분을 비행기로 보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신선한 광어회를 먹을 수 있었던 건 오직 회장의 배려 덕분이었던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지 라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한화 이글스 진정필 선수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진정필 선수를 위해 김승현 회장은 치료비와 장례비를 전액 부담했다고 해요. 끝까지 함께했던 겁니다.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버리지 않았던 거죠.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는 무려 10년간 단독으로 후원했습니다. 화려한 이름을 걸지도 않았고 조용히 문화 발전을 지원했던 거죠. 언론에 알리지도 않았다고 해요. 이 모든 선행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일부러 숨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 남자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배려였던 거예요. 그런데 2022년 8월 이 남자에게 인생 최대의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 8월 7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이었습니다. 김승현 회장의 아내 서영민 여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향년 61살, 암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김승현 회장과 새 아들이 곁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떠나는 그 순간에 가족 모두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해요. 서영민 여사는 1961년생으로 22살에 김승현 회장과 결혼했어요. 서울대 약대 재학 중이었는데도 결혼 후에 수석으로 졸업했을 정도로 똑똑한 분이었죠. 내무부 장관의 딸이자 조부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평생 남편 뒷바라지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세 아들을 모두 아이비리그에 보낸 것도 어머니의 교육열 덕분이었던 거예요. 김승현 회장이 평소 얼마나 아내를 자랑했는지는 앞서 말씀드렸죠. 예국 50억 원을 아내 모교에 기부할 정도로 아내 사랑이 각별했던 남자였습니다. 재벌 총수 중에서 외도 한 번 없이 아내만 바라본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아내를 먼저 떠나보는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많이 왔다고 해요. 김승현 회장이 보여준 가족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2024년에는 장인 서정화 씨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밤늦게까지 빈소를 지켰다고 하는데요. 아내를 잃은 지 2년 만에 장인까지 떠나보내야 했던 겁니다. 사위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었죠.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도 김승현 회장은 정성껏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아내가 떠난 후 김승현 회장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슬픔,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도 수조 원의 재산도 이 슬픔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승현 회장에게 추모와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평소 그가 보여준 가족 사랑을 알았기에 그 슬픔이 더욱 크게 느껴졌던 거죠. 40년을 한결같이 사랑했던 남자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왜 사람들은 김승현이라는 남자에게 열광했을까요? 2007년 그 보복 폭행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아들이 8명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달려간 아버지였습니다. 경호원을 동원해서 보복에 나섰죠. 법을 어긴 건 분명히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이해했어요.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다. 아버지로서 당연한 마음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던 겁니다. 심지어 속 시원하다는 댓글까지 달렸다고 해요. CNN은 한국의 마피아라고 보도했지만 정작 국내 여론은 정반대였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열광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40년간 아내 하나만 바라본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재벌 총수 중에서 외도 스캔들 한 번 없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죠. 다른 재벌들은 어땠습니까? 불륜 스캔들, 이혼 소송, 온갖 구설수에 시달렸잖아요. 하지만 김승현은 달랐던 겁니다. 아내를 위해 250억 원을 선뜻 내놓고 평생 아내 자랑만 했던 남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보기 드문 일입니까?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일자리를 약속하고 그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기업인이었고요. 방금 몇 푼이 아니라 평생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친필 편지까지 보내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진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베풀어 온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로버트 김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이라크 직원들에게 광어회를 보내고 백혈병 투병 중인 선수를 끝까지 돌본 사람이었죠. 예술의 전당 교양학 축제를 10년간 후원하면서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법의 심판도 받았어요.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도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느꼈던 겁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지키고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었던 거죠. 2022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김승현 회장. 지금도 그는 한화그룹을 이끌며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화려한 타이틀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김승현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